차근차근 봐봐. 이거에 또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어렵거나 한 것들은 또 문제 푸는 시간과 이런 걸로 해보고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 x가 맨 처음 만나는 함수가 gx가 아니라 fx를 만나게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거야. 우극한을 생각해 볼 건데, x가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바로 극한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자, 맨 처음에 이 x가 fx를 만나. 그럼 fx를 보고 걔가 오른쪽에서 0에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 즉 이 다가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x값이 너일 때 y는 너고 x가 얘일 때 얘고 얘일 때 얘고 이렇게 되지. 그럼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라는 거지. 이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그 값이 다시 gx라는 함수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걔보다 좀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볼게. 이 문제는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긴 해. 왜 따질 필요가 있고 없고는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고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다 한번 판단해 볼 건데, x가 0에서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가. 그럼 y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지만 마이너스 1이 딱 여기니까 그거보다 조금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 gx의 x자리로 들어가지. 그럼 gx로 넘어가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이란 얘기는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다가가니까 y값은 1에 가까이 가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또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1로 다가가니까 1에 가까이는 가는데 그럼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1로 다가가니까 1보다 좀 작네. 이제 이런 걸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값이 다시 어떤 함수로 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1이야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1에 가까이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좌극한을 따져볼 거야. 자, 좌극한이다. x가 왼쪽에서 0에 다가간다. 1로 들어가는 거지. 왼쪽에서 0에 이렇게 다가갈 거야. 그럼 y값은 어떻게 돼? 1에 가까이 가겠지. 그런데 그 값이 다시 gx로 들어가야 되니까 1에 가까이는 가지만 아래쪽에서 1로 다가가니까 1보다 좀 작지. 그러니까 이놈이 1보다 좀 작아.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 이제 1보다 좀 작은 값이 gx의 x자리로 들어가야 돼. 1은 여기지? 그럼 1보다 좀 작다는 건 왼쪽에서 1로 다가가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어디에 가까이 가? 1에 가까이 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1로 동일하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1이야.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이제 f 합성 gx 0에서의 극한이거든.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우극한을 먼저 생각해 볼게. 이번엔 x값이 처음 만나는 게 gx란 말이야. 그치?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럼 gx에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가.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가. 그럼 어때? y값은 이렇게 오게 돼서 0에 가까이 가지. 근데 문제는 얘가 0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 값이 다시 f라는 함수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0이냐 0보다 좀 크냐 0보다 좀 작냐를 판단해야 돼. 그럼 다시 볼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y값은 이렇게 다가올 거고, 그럼 0에 가까이는 가지만 0보다 위에서 0에 다가오니까 0보다 좀 큰 값이 되는 거지. 그럼 0보다 좀 큰 값이 이제 다시 f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fx에서 0보다 좀 큰 값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좌극한이야.
자, 이게 0의 왼쪽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x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0에 가까이는 가는데 위에서 다가오니까 0보다 좀 큰 값이 되는 거지. 아, 0보다 큰 값이 다시 fx의 x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어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합성함수의 극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때나 숙제 때 다뤄지는 다양한 문제들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자, 이번에 이제 극한을 쭉 했으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보게 될 텐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함수 fx가 x는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gx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수렴하는 애들에 대하여 성립하는 성질들이거든 얘네가. 그게 중요하다. 처음에 이제 막 뭐 상수는 밖으로 나가고 덧셈 뺄셈 각자 계산하고 곱셈도 각자 리미트에서 계산하고 나눗셈도 각자 리미트에서 계산한다 라고만 기억하고 이제 무슨 계산 문제들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너희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땐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야. 수렴하는 상황일 때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내가 빠르게 읽었던 앞에 상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리미트가 이렇게 각자 극한이 취해져서 이렇게 곱셈도 이렇게 극한이 각자 취해져서 이렇게 나눗셈도 마찬가지. 근데 나누기는 늘 분수꼴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하나 정도 들어보면 되겠지. 이것만 갖고 문제가 참 많이 나오지. 그래서 다양한 문제 연습에 대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개념을 좀 탄탄히 다져야 될 테니까 3x 플러스 이것의 극한을 볼 거야. 자, 그럼 이건 생각해봐. 2x제곱은 x가 2로 갈 때 얘네들이 다 이제 다항함수들인 거지.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이제 좌우극한을 따질 필요 없이 항상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얘네가 각자가 다 이제 극한이 존재한단 말이야.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 여기 리미트 취하고 여기 리미트 취하고 여기 리미트를 취하게 돼. 2번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다시 극한이 여기 취해지는데 여기 이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1번의 성질에 의하여 이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사실 이건 이제 익숙해지면 대입하면 돼. 네, 함수의 연속까지 한 다음에 또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거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건 2 곱하기 x제곱은 x가 2로 가까이 갈 때 4. 그러니까 얘는 8. 그 다음에 얘는 2면 6.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x가 어디로 가든 그냥 일정하지. 그래서 19 이렇게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 요 정도? 문제의 예제들도 조금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도 좀 가지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예제들을 많이 들고 하면 너희가 이 내용을 복습이나 예습을 할 때 보기에 적절치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내용 더 하고 이제 이번 강은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역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에 fx의 극한이 알파. 그 다음에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을 베타 알파 베타는 실수.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써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함수 hx라나 설정해서 hx에 대하여 fx랑 hx랑 gx이고
보통 책에 쓰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면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도 알파다 뭐 이런 건데 뭐 살짝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할 거거든. 여기다 극한을 취할 거고 여기다 극한을 취할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갔어? 알파로 갔지? 얘는 어디로 갔어? 베타로 갔는데 알파와 베타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낑겨 있는 hx의 극한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면 극한을 취할 때 등호가 없는 경우도 이게 성립하거든. 자, 이렇게 이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된다. 이렇게. 알겠니? 왜 그럴까? 뭐 하나쯤 예를 들어봐도 괜찮지. 뭐냐면 fx가 어떤 걸 뜰까?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를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생각해 보더라도 자, 여기가 1, 0,1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f야. 그 다음에 x제곱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gx는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 맞아. 이게 gx야. 그치? 자, 그럼 0이 아닌 값에 대하여는 어떻게 될까? 0이 아닌 값에 대하여 항상 gx가 더 크지. 맞니? 자, 요거 두 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실컷 얘기하고 있다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자, 뭐 실제 너희가 만나게 될 문제에서는 조금 더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예를 들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킬 때 이것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f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야 될 거고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할 거야. x가 1에 가까이 갈 때 2x-1. 자, 그 다음에 이쪽도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x. 그 다음에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자,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뭐지? 1 넣으면 1 되고 이것의 극한이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너의 값도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거고. 자, 이번엔 fx가 이렇게이고 함수 h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걸 만족할 때 이걸 구해봐 라고 했어. 또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좀 다르지. 우리는 hx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고 이것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hx의 1에서의 극한을 생각해 볼 거야. 그럼 fx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hx, 그 다음에 이쪽에는 gx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극한 x가 1로 갈 때를 취하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도 x가 1로 갈 때의 극한,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1로 갈 때의 극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1로 가면 어디로 가? 3. 너도 3.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너도 3.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특별한 건 없지.